네, 이제 오늘 마지막 이슈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 오늘의 메인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민주당 안에서 갑론을박이 많았던 이슈입니다. 이재명의 광주 선언. 사실 저야 이미 벌써 얘기를 많이 했지요.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을 이미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다 거의 분위기가 이제 병립으로 갔다. 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사무리는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늦어도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때 1월 30일인가요? 그때 민주당의 목표는 151석이다. 딱 하는 순간 이건 뭐 거의 정확했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때 이미 마음을 정한 거야. 151석. 이게 151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석만 가지면 돼. 그런 마인드거든요. 사실 그 마인드가 연동형을 주장하는 마인드예요. 왜? 151석이나 199석이나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똑같거든요. 다를 게 없거든. 그러니까 괜히 의석수 몇 개 더 갖고 오는 것 때문에 범진보 지정에서 민주당이 뭐 공공의 적이 될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진보 지정의 맏형으로서 이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심판하는데 앞장서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지. 리더가.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리고 왜 이재명 대표가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 사실은 답답한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광주에서 그 선거제 입장 발표를 했죠. 정말 이거 보는 순간 제가 이 전율, 왜 전율이냐면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들 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오늘 이 광주에서의 이 발표는 굉장히 잘 짜여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잘 짜여진 한편의 이 드라마예요, 드라마. 진짜로. 왜냐면 한동훈이 이거 가지고 막 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재명 말 한마디 때문에 5천만 국민이 선거제에 5천만 국민한테 영향이 있는데 5천만 국민이 왜 이재명 입만 바라봐야 되냐고 막 지랄하고 있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부정 못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하자 하면 하는 거고요. 병립으로 가자 하면 가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오늘 이재명의 발표는 철저하게 이재명만 할 수 있는 거야. 대통령도 못해요. 대통령도 연동형 하자, 병립형 하자, 지 말대로 못해. 근데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 있는 1인이 누구였냐? 이재명이었어요. 이거는 100% 이재명 단독의 결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였거든, 오늘은. 근데 이재명이 어떻게 한 겁니까? 준연동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지. 그 기재회견 전문을 보면 뭐 내용이 긴데 다 잘라버리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죠. 이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맞죠? 준연동제 불안해요. 근데 그걸 알면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했던 고민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권역별 병립형 하려고 그랬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거와 관련해 갖고 타협을 안 했고 대화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비록 불완전하지만 준연동형제로 가겠다라고 오늘 정확하게 선언을 하겠죠.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런데 그냥 비례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위성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는 겁니까?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하겠다. 민주개혁선거대연합 구축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오늘 했던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요,
아마 사물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물이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 그 내용을 그대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했죠. 내가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쳤어 진짜. 사물이를 진짜 보고 있는구나. 내가 지금 장난으로 사물이를 본다고 했었는데 나 오늘 보면서 확신했어. 이재명 대표는 사물이를 보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발표 중에서 하나 아쉬운 게 뭐가 있냐?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정치라는 거는 본래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공표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아니면 발표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뒤에서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따로 만나가지고 합의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거를 꼭 국민들이 알 필요는 없어.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이게 거짓말하거나 속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공개해야 될 게 있고 공개하지 않고 정말 정치적으로 정당 간에 협의하고 합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오늘 연설문에서 좀 아쉬웠던 건 이거예요. 뭐냐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 통합형 비례정당 혹은 민주개혁선거연대를 민주당이 주도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말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래 버리면 사실은 그거는 이게 뭐야? 이거 지난 총선 똑같이 위성이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지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냥 나중에 그 함께할 정당들 모여갖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당연히 민주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모터를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그냥 시민사회와 그리고 제3정당과 함께 하겠다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 이거는 병립형을 주장하는 당원들 있잖아요. 당원들 중에는 병립형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잖아. 아마 그분들한테 여러분 괜찮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할 겁니다라고 이런 확신을 주려고 말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당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전 당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막 공격을 하니까 하여간 뭐 큰 의미에서는 하여간 준연동형제를 가결했다는 건 이건 잘한 거죠. 처음에 민주당이 병립으로 간다 아니면 연동으로 한다 막 나오다가 계속 바뀌었어. 이 기조가 막 바뀌다가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전당원 투표한테 맡긴다. 전당원 투표로 간다. 이런 말 나왔거든요. 전당원 투표로 간다는 거는 병립을 하겠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때 전당원에 맡긴다고 했을 때 결국 병립으로 정해졌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홍익표 의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정해진 거 없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 그러니까 전당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병립형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원들 중에는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더군다나 제일 부담은 시민사회죠. 시민사회가 막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소수 정당들 사실 진보 연합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그게 부담이 돼갖고 갑자기 말을 바꿨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오늘 뉴스 바사삭에 장윤성 기자가 나와갖고 그걸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로 하려고 결정한 적이 아예 없대요. 한 번도. 아예 없대. 근데 이게 왜 나왔냐? 지도부에서 대화 중에 병립형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영향력 있는 그 최고위원 한 명이 그러면 이거 전당원에 붙이자라고 한마디 했대요. 그냥 의견을 얘기한 거야. 근데 그게 기사화되면서 마치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로 간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지. 그 사람 누굴까?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그 사람은 뭐 누가 봐도 정청래죠. 정청래가 바로 며칠 전에 본인이 전당원 투표로 가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청래 같은데 정청래가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뭐냐면 지도부에서 결정하던가 똑바로. 근데 이거 지금 흘린 거 아니야. 지금 검찰들이 언론에 흘려가지고 분위기 만들어서 지금 막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도 하는 거야 이게. 뭐 아닐 수도 있어. 내 의심이야. 정청래가 지가 병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가게 하려고 지도부에서 결정도 안 됐어. 안 됐는데 기사들한테 흘려가지고 이 기사가 도배되게 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지 도대체? 저는 정청래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대체로 호감이 있는 편이었는데 갈수록 인간이 이상해져요. 갈수록. 왜 그럴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청래가 처음 정치할 때의 그런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지고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속 선수가 올라갈수록 사람이 음흉해지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고민정 같은 사람들. 선거제, 전당원 투표는 무책임하다. 지도부가 결정해야 된다. 또 이런 게 막 기사가 나오면서 고민정도 욕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막 뭔가 되게 지도부가 혼란스러운 것 같고 막 그런 말 나왔단 말이야. 그러다 결국은 결정이 어떻게 됐냐? 이재명 대표한테 위임을 했는데 사실 잘 몰랐어. 이재명 대표한테 지도부가 위임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지도부가 당대표가 결정하라 한 건지 어딘지 몰랐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거 영상 보시면 인터뷰에 나와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요구했대요. 나한테 맡겨달라. 지금 뭐 그 지도부 안에서는 반반은 아니고 병립이 좀 더 우세하고 막 나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원들 같은 경우는 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엄청 크고 그리고 국회 이 의원총회에서도 사실은 한 6대4 정도로 병립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도부도 한 2명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병립을 주장하는 분위기였거든.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어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 함께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가면 좋겠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준연동형 하라.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들었어. 그리고 나서 오늘 광주에서 제가 봤을 땐 정말 위대한 광주 선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준연동형제에서 승리하겠다. 근데 이게 과정을 보니까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재명은 정말 정무적인 감각이 대단하다. 왜냐면 그냥 준연동형제 하자 해버려서 끝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극적으로 딱 만들어 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어제 문재인 만난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 문재인이 이재명을 지금 연동형 하라고 지금 막 강요하고 있다부터 시작해갖고 막 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병립을 하려 그랬는데 뭐 비명계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병립하면 안 돼 연동형 해 그 말 듣고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지. 양산에 분노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본래부터 병립으로 마음을 정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갖고 사실은 친문들하고도 포용을 하고 왜냐면 딱 봤을 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도 듣고 그 비명계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당을 통합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재명이 다 수용해갖고 발표한 거 아니야.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나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압력을 줘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발표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재명은 이미 결정돼 있었고, 결정된 거를 발표하면서 최대한 많은 효과를 누린 거예요. 비명계 끌어안기. 그리고 양산하고 함께 있다. 친문과
친명은 나뉘지 않고 있다. 함께 있다. 이런 큰 그림으로 우선 당을 통합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에서 승리하겠다. 광주에서 발표한 거는 이거는 대단한 기획이고 대단히 멋진 이 드라마다 생각이 듭니다. 멋지잖아요, 얼마나. 이걸 누가 욕할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 연동형 비판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가 있냐? 연동형 하면은 이 누구야? 조정과 선택이 나온다. 민주당이 소수정당들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 소수정당이 좋은 사람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쓰레기 나온다. 쓰레기. 이런 쓰레기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지금 준연동이라는 제도 때문에 조정훈이 나온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당시, 무슨 당이었지, 이름이? 시대전환. 시대전환 처음 조정훈이 보일 때 이런 모습 아니었거든요? 이건 이 새끼가 변한 거야. 그러면 이건 뭐냐? 사람의 문제예요. 이 새끼가 나쁜 놈인 거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양향자. 양향자는 비례는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이었어요. 영입한.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 어떻게 됐습니까? 당 내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고, 보수적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탈당한 다음에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수석하고 같이 있잖아.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양한자 같은 애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당 지도부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당 지도부가 외부 인사 영입하는 거 이거 없애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람의 문제예요. 물론 그 사람을 뽑을 때, 데리고 올 때, 영입할 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검증 못한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병립이냐 연동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그냥 껴맞추기 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거 있죠. 정의당 같은 당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기사를 보니까 막 비판을 하는데 어떤 비판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미 시민사회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하고 거의 원수다. 막 그래. 그런데 모토로 그들을 배려하냐. 원수인데.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배려할 필요 없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시민사회건, 전 정의당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의당이건, 아니면 다른 진보 그룹들, 지금 민주당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아야 되는 겁니까? 계속 안 좋을 거예요? 계속 안 좋으면 민주당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데? 민주당은, 저 소수정당들은요, 어차피 주권정당이 아니잖아요. 집권을 못해, 얘네들은요. 근데 민주당은 집권을 해야 되고 이재명은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겨우 25만 표 차이로 졌어요. 윤석열에게 겨우 25만 표. 근데 신선동이 먹은 게 몇 표였습니까? 80만 표. 80만 표. 신중리 님이 정의당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정의당은 버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의당을 지지하는 이 똘똘 뭉쳐있는 80만 표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버려버리고 너희는 끝이야 다 망해버려 하면 마음은 편해. 마음은 편해. 근데 현실은요. 이 80만 명은요. 죽어도 정의당을 찍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대선 때 이미 정의당하고 민주당은요. 완전히 결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심상정한테 같이 하자고 손 내밀었지만 심상정 손 쳐버렸고 심상정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문제되다 막 말하니까 이재명은 문제가 없어요? 그따위 개소리 했죠. 얼마나 열받습니까 진짜? 열받지요. 열받지만 어떡할 거야? 쟤네들을 지지하는 똘똘 뭉쳐있는 80만 명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실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총선은 모르겠지만 대선은 정말 양쪽이 최대한 다 끌어모아갖고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모아놔갖고. 사실 저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19세 때만 하더라도 진보 진영이 앞으로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 무조건. 그 이유는 뭐냐? 18세, 19세, 20세 젊은 청년들이 올라오면은 그 청년들이 진보적으로 될 줄 알았어요. 민주당의 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선거가 이렇게 돼버린 거. 제가 지난 21대 총선 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민주당은 진짜 무조건 선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이 지형이 바뀌었다. 지형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젊은 세대가 이렇게 보수화 될지 몰랐어.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이렇게 이긴 거는요. 20대 남자들, 이대남들이 윤석열한테 거의 표를 많이 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예기치 못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 지금은 너무 당연시 보이지만 우리가 그 당시 4년 전만 하더라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졌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보수화되고 이렇게 이준석 같은 새끼한테 환장하고 그럴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떡할거 이게 현실인데.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도요, 다음 대선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야권은요, 단일화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지금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윤석열처럼 최악의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최악의 후보. 윤석열이 후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지는 지가 잘해갖고 이것도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후보가 좋아? 김건희 리스크, 장모 리스크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손에다가 왕자 써놓고 그지랄 하고 있고 무속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리백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최악의 후보가 나왔는데 이재명을 이겼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받은 이 1,600만이라는 표는 어떤 표냐?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역대 87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게 이거예요. 가장 많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역대 민주당 후보가 당군 이래 가장 많이 표를 끌어모은 게 1,614만 표라고요. 그런데 졌어요. 25만 표로. 그러면 결국 정의당한테 무조건 표를 주는 윤석열이 이기건 이재명이 이기건 관계없어. 나는 무조건 정의당 찍을 거야. 이 80만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당 의원들 꼴보기 싫고 심상정 꼴보기 싫고 이정민 싫어도 문제는 뭐야? 이 80만 유권자를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큰 거라니까. 그러면 열받지만 앞으로 정의당과의 관계도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걸 외면해놓고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되는 모습을 보려고 해요. 그거 안 되지. 그런데 만약에 정의당이 구성원이 바뀌고 거기도 지금 본인들이 4년 동안 실책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막 변하려고 하잖아. 근데 변해야 돼. 안 변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함께 해야 될 정당은요. 새진보연합 당연하죠. 당연히 같이 해야지. 당연히. 여기는 제 1순위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녹색정의당. 정말 마음 같아서는 얘네들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본인들이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얘네들 지금 녹색정의당 상임대표인 김준우 오늘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 기가 막혀 진짜.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정말 때려 죽이고 싶지. 오늘 뭐라고 합니까? 김준우 이 새끼는 이재명이 그 연동형 말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몸을 낮춰가지고 민주당 연동형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의당도 협조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그런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 우선 이재명이
연동한 거는 참 잘했다.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2020년 더불어민주당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 이런 거 들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열받지. 그러니까 나는 정의당에 지금 김준호 회사가 들어가갖고 뭔가 새로운 척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지금 연동하면서도 계속 풀어야 될 숙제인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어려운 거예요. 민주당이. 정의당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야. 정의당도 정치력이 있어야 돼, 병신같이. 그냥 2020년 더불어민주당 같은 형태에 용납 못한다? 못하면 어떡할 건데, 너희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빠지고 무조건 비례 의석 우리 달라 그거야? 저번에 그랬죠. 4년 전에 이정미가 뭐랬냐면은 민주당은 후보 내지 마. 그리고 무조건 우리 찍어 그랬거든요. 야, 미쳤냐? 정신이 나갔어? 그럼 미친 짓 하지 말고 정의당도 자기들의 실리를 얻어올 수 있도록 상식적인 선에서 민주당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4년 전에 이정미가 야 민주당 너희는 비례 내보내지 마. 니네 안 내보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뽑을 거니까 문제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그래서 김준호 같은 경우도 정의당 사람들도 정상적인 상식적인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고 이재명 지도부도 정치력을 보여줘가지고 여기서 좋은 모습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진보당 같은 경우도 되게 적극적이죠. 지금 거의 뭐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신당이라든가 조국 장관도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사실 다 웬만큼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이는 게 좋죠. 그런데 이낙연 신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준석 신당이라든가 그런 데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당당들이 함께 하는 거지. 연합 정당이지만 그냥 아무나 개라서나 모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하여간 어떻게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주도로 해가지고 아마 이거 갖고도 이제 앞으로 엄청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소수 정당들도 불필요한 욕심을 보내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괜히 잡음이 나오지 않게 그 뒤에서 만나가지고 이걸 잘 타협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참 나쁜 놈인 게 이런 인간들이에요. 최병천 같은 사람들이 그 병립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죠. 이 최병천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병천이 뭐라고 했냐면 지가 말도 안 되는 이거 갖고 왔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지역구 120석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가 무슨 뭡니까? 시뮬레이터 돌려가지고 갖고 왔다는 그러니까 최병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웃기는 새끼예요. 뭐 말은 길게 쓰는데 다 헛소리죠. 그러니까 지가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본인이 병립을 해야 된다. 이거를 본인이 그 근거를 만들어 갖고 엄청 많이 유포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될 줄 알았어 이렇게. 근데 이재명이 갑자기 바꿔버렸죠. 그랬더니 오늘 맹 비난하고 있죠. 이재명이 하려는 거는 지금 연합 위성 정당이다. 우선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민주당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따위 개소리 하면 안 되죠. 이재명은 연합 위성 정당이라는 말 쓴 적도 없고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이재명이 하려는 건 통합형 비례정당, 민주개혁 선거연대입니다. 근데 왜 씨발 민주당 인사라는 새끼가 위성이라는 말을 지가 쓰고 있습니까? 이런 이거 왜 쓰죠?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들이 엄청나게 쓰긴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진보 지정 사람들이 더군다나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새끼가 아닙니까? 이런 새끼들이 이런 말 쓸 필요 없죠. 이 새끼는 지가 병립형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결정이 됐어. 결정이 났다고요. 끝났어 이젠. 못 돌려. 그런데 이걸 또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연합 위성 정당이다. 이 개소리. 그러면서 하는 말. 아니 이탈리 같은 경우 위성정당 방지법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민주개혁 진보 대연합 주장하고 있다. 왜 말이 왜 바뀌었어?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미친 새끼야. 연합정당 하면서 아니
이 연동형 하면서 비례 내지 말라는 거야? 이 새끼들 논리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병립 안 하고 너희들 쟤들이 병립을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이 의석수를 더 갖고 오기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명분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뒤집어 그거였거든. 그래서 이재명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안 돼. 명분 중요해.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준연동 할 거야. 다만 위성은 아니더라도 선거연합에 민주당이 함께해서 거기서 열성을 가져와야 돼. 그거거든요. 아마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민주당의 의석은요 10석에서 15석 정도 될 거예요. 10석에서 15석 많으면. 그냥 소수정당한테 얼마큼 배려할지 모르겠어. 이거 서로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 아니 만약에 연동하려면은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되지. 그러고 있어요. 이 미친 새끼는요. 웃긴 새끼 아닙니까? 아니 원래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게 연동이었고 그 연동을 얘네들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의 이득을 위해서 병립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아주 정말 강하게 유턴을 했던 새끼들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 연동한다고 하니까 아, 연동하면 연동만 해야지 왜 갑자기 민주개혁 진보인들을 왜 해? 이건 위성이지 반칙이지 그지랄하고 있어. 지들은 더 큰 반칙으로 병립을 가자고 했었으면서 지금 연동형 안에서 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말대로 따지면은 건투를 해야 되는데 칼 들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칼은 못 들더라도 냄비라도 들어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말이 냄비 왜 들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새끼들인 거죠. 나는 이 새끼 진짜 웃겨요. 한동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이야기하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막 하고 있어. 이것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잘한 거죠. 한동훈이 벌벌 뛰니까 한동훈하고 보수 언론이 막 난리치면요 잘한 거거든요. 한동훈 뭐라고 난리치냐? 이재명이 준연동형을 하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준연동형 유지하는 거는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근거가 없대요. 응?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연동형 하는 거는 그냥 그 지정에서 나눠먹기 하는데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이렇게 하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다시 이재명이 이렇게 준연동에 유지하는 거는 논리적이고 그 필연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선거제가 하나의 정당이 아니고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 아니 이거는 지금 욕이지만 그만큼 이재명이 기억을 잘한 거죠. 난 이재명이 그래서 오늘 이 선언을 너무 잘 생각이 들어요. 말이 맞아. 한 사람이 달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재명이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그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갈팡지팡해 온 것을 우리는 봐왔다. 어떤 것에 민의를 더 반영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지 어떤 것이 그 진영에서 나눠먹기 하는데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다면서 비판을 막 해. 그게 얘기하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재명 병립을 했어야지 왜 연동을 해. 연동하는 거는 너희끼리 나눠먹게 하려고 하는 거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새끼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보고 있으면 이재명이 왜 병립 안 하고 연동하냐 그거잖아. 근데 이 개새끼 제가 욕했지만 지난 2월 2일 날 뭐라고 했어요? 그때 분위기는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는 분위기였어.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이 정말로 병립을 원하고 이재명이 오늘 연동형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2월 2일 날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 날 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더 끌어당겨야지. 아 민주당 병립하자. 이게 맞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정은 되게 좋다. 그래야죠. 근데 이 새끼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그때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 병립으로 막 가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뭐라고 빚고 왔냐? 아 민주당은 정치를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연동형이 저 당의 그 대선 공약 아니었습니까? 응? 이러고 있어요. 국민이 모를 것 같으냐? 기본적인 부끄러움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이재명, 너가 대선 공약 때 연동형 한다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또 변희평 한다고? 아유,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응? 좀 부끄러운 줄 알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가. 아니, 그래, 씨발, 그래. 그래서 네 얘기 듣고 부끄러워가지고 오늘 연동형 주장했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신 새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새끼들은 뭐가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이재명이 하면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누가 나왔습니까? 이낙연. 내가 이래서 이 새끼들 비명계들을 내가 못 믿는 거야. 사실 비명계 뭐 전해철이건 아니면 고민정이건 이런 애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한테 준연동형 하자고 했죠. 그리고 이낙연도 사실은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님을 비판하면서 준연동형 가야 한다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는 건 소용없다 하면서 병립으로 가려고 할 때 이때가 11월 30일이거든요. 그때 이낙연이 뭐라고 비판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낙연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병립형 회계에 대해 민주당이 지켜온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민주당이 예전부터 견지해온 하나의 원칙은 다당제를 지지해온 것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향했던 가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거나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것이 승리로 갈까 아닐까 이건 좀 따져볼 일이다. 국민들은 승부와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는 걸 바란다. 준연동형 유지가 지금 시대의 요구다 하면서 이재명이 병립으로 가려고 하니까 비판을 엄청 하면서 준연동형이 민주당이 걸어온 길이다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 저도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열받은 게 뭐냐면 문제는 이 이낙연 말이 맞는 말이야. 그리고 저 친낙계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제가 짜증이 나는 건 얘네들은 이게 진정성이 없다니까요. 얘네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무슨 정치에 대한 신념이 아니에요. 이재명한테 지금 이게 연동형이 불리할 것 같아. 이재명한테는 지금 병립이 유리할 것 같아.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야. 만약에 이재명한테 병립이 아니 연동형이 유리했으면 얘네들은요 그냥 병립을 주장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너무 그냥 이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하는 얘기지. 제가 어저께 고민정 방송을 했습니다. 고민정 했던 이야기 중에 말만 딱 보면은 맞는 얘기가 많아요. 많이 많아. 근데 내가 왜 비판했냐? 얘네들의 이 말 자체를 내가 신뢰할 수가 없다. 말 자체는 맞는 말 같아. 나도 같은 의견이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이 말을 주장하는 건 무슨 정치적인 신념, 철학 그게 아니고 이건 단순히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는 건 반대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는 건 찬성하는 거다. 내가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증명됐어요. 오늘. 왜? 보십시오. 오늘 이낙연이 뭐라고 하냐 갑자기. 아니 지가 이렇게 이재명이 변희까지 비판하고 이재명한테 준연동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재명이 오늘 준연동 한다고 했잖아. 그럼 칭찬해야지. 내가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지만 오늘 이재명이 한 거는 참 잘했습니다. 칭찬해야지. 근데 오늘 이낙연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새끼가? 오늘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었냐?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 꼼수의 치명적 해악. 이재명이 오늘 준연동형 한 거에 꼼수의 치명적 해악이래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문제를 미리 해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상대를 핑계 삼아 위성정당 설립을 서로 묵인하는 반칙의 공조에 나섰다. 씨발 어쩌라고. 위성정당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했어. 그리고 어차피 됐어. 뭐 어쩌라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준연동형을 하면서 비례는 내지 말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요번에 준위성정당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런 준연동형 그리고 선거연대를 뭐라고 하냐. 제3의 소수 세력들을 관제민주당으로 끌어들여 의석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양당 카르텔과 독과점 구조로 왜곡하겠다는 것이다. 미친 새끼. 똑같은 걸 이렇게 보네. 이 말이 틀린 말이냐? 표현은 거칠고 개소리지만 내용은 맞아요. 뭐냐? 이번 선거 연대는요, 소수정당들과 함께 해갖고 어떻게 하겠다니까 국회를 정말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200석으로. 그런데 그러면 그 소수정당이 관제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거냐? 그러면 어때? 민주당 입장에서. 표현을 관제라고 해서 병신같이 썼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형으로서 소수정당들과 함께 연대해야 되고 그러면서 소수정당에서 발의한 법들이 있으면 민주당이 도와줘갖고 통과시켜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이 관제라는 건 웃긴 거죠. 소수정당은 자기들 입장에서 민주당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본소득당 있다고 쳐요. 사회민주당, 정의당 법안 발의했어. 민주당이 함께 안 하면 법 통과할 수 있습니까? 통과 못 해요. 오히려 이거는 관제가 아니고 소수정당들은요. 정말 의석수 한두 석 가지고 의석수 정말 160석, 70석 있는 그 거대 정당을 본인들이 이용해갖고 자기들의 정치적 뜻, 정치적 이런 정치적 계획, 정치적인 목적 그걸 이루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관제야. 오히려 민주당이 이용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협치예요. 그게 협치라고. 근데 이거를 병신같이 그냥 민주당 이중대, 관제 민주당 그러면은 진보 진영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깨버린 거지, 병신같이. 정의당이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 안 할 거야 하면서 민주당하고 척을 졌어.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에 졌어요. 정의당은요? 정의당은 지금 존폐의 갈림길이에요. 병신같이. 차라리 정의당이 저 보수 정당들이야, 보수 일간지들이야 항상 그래왔으니까 너희가 민주당 제2중대냐? 그런 말 뭘 기분 나빠해. 그냥 이거야 그냥 뭐 그렇게 보던가. 그러면서 정의당은 민주당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러면 서로 윈윈했으면요. 대선도 이겼고 정의당도 지금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줬을 겁니다. 만약에 지난 4년 전에 이 정의당이 이 지랄 안 하고 민주당과 진짜 진보 뭐 제2중대라는 말 들을 정도로 민주당을 도우면서 함께 해왔으면요. 이렇게 지금 총선 앞두고 더군다나 준연동형 법 있고 위성정당 문제 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는 정의당 줘야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멍청한 짓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또 지금 이낙연이 미친 새끼. 한심한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제가 그래서 비명계를 비판한 거예요. 고민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난 지금까지 우리는 연동형 이거 원칙이야. 맞는 말 맞죠? 근데 그게 왜 원칙이냐면 이재명이 지금 그거 안 하니까. 이재명이 그거 하잖아요? 원칙이 바뀌어 그러면 이제. 한심한 새끼들. 하여간 오늘 제 방송 보시면서 뭐 병리평을 강하게 주장했던 분들은 공감 안 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오늘 이 광주 선언이 정말 위대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위대한 선언이 아니고 진보 진영이 사실은 많이 갈라져 있는데 그 진보 진영을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는 뭐 친문, 친명, 비명들을 다 아우르고 그리고 더 폭넓게는 시민사회와 진보 진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말 크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 아주 위대한 선언이었다. 물론 디테일한 과정에 가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훌륭한 선언입니다. 만약에 오늘 병리평을 주장했으면요. 정말 그 결과는 정말 아마 끔찍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끔찍했다. 물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병리평을 말할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했지만 병리평을 주장했으면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진보 진영이 완전히 박살이 났을 거예요. 박살이. 저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으로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그리고 선거연합 이야기한 거 이거는 정말 최고의 선언이었고
이 선언을 하기까지 이런 과정들이죠. 과정들도 너무나도 극적으로 잘 만든 기획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오늘 제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보 진영 비례주면 끝은 배신이라고. 글쎄요, 배신인가요? 사실 정의당하고 민주당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거 맞지요. 그리고 뭐 이제 정의당에 있는 의원들, 뭐 류호정이나 그런 애들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죠. 그러면 사실은 정의당이 사이는 안 좋아도 큰 그릇들, 예를 들어서 뭐 특검 같은 거 할 때 정의당이 도움 없었으면 못했어요, 통과. 그건 인정해야 돼요. 응? 우리가 큰 가치를 가지고 뭔가 하는 거 할 때, 법안 통과시킬 때 정의당이 없으면 사실 어려운 거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국회는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최소한 소수정당의, 민주당 아닌 소수정당의 의원들이 한 20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상임위마다 사실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어야 돼. 진보적인 의원들이. 그래야지 상임위 운영할 때 민주당에 도움이 되거든요. 민주당의 상임위에서 3분의 2 이상인 건 의미가 없어요. 3분의 2라고 해도 안건 조정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동일 비율로 들어오고, 그리고 제 3정당 하나 들어오거든요. 그러려면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3분의 2도 중요하지만 제 3당의 국회의원이 들어와갖고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상임위마다 이렇게 다 들어간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엄청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정의당이 그런 식으로 상임위 들어가갖고 민주당과 함께 되게 중요한 법안 통과시키는데 사실은 함께 왔어요. 함께 왔어. 정의당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말 한마디씩 하는 게 꼴보기 싫고 싸가지 없고 재수 없고 열받았지만, 실제로 법안 통과시킬 때, 특검 통과시킬 때, 그때는 정의당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의당을 생각하시면서 저런 당 없어져야 돼. 저도 없어져야 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만 여길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현실이 민주당의 단독의 힘으로는 총선은 모르겠지만 대선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구도에서는. 근데 저는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모습을 난 봐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보 진영이 막 갈라지면 안 됩니다. 갈라지면 안 돼. 근데 이번에 병립으로 가면요, 엄청나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도움이 안 돼. 민주당한테도 이재명한테도 진보 진영에도 대한민국이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쳐놨는데 이거를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다음에 또 저 국민의힘에서 대선을 이긴다. 그럼 정말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희망이. 일단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신중기님 말씀처럼 정의당이 이번에 완전히 없어지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없어질 수가 없죠. 정의당이 역사가 깊은 정당이고 없어진다는 게 국회 의석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국회 의석을 안 주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정의당에 당원들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없다고 해서 대선에 못 나옵니까?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어요. 정의당 지지자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있는, 지난 거의 20년간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이 정의당 지지자들, 그거를 우리가 무시 못해요. 당원은 얼마 안 되지만 정의당한테 투표하는, 심상정한테 투표하는 80만 명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버릴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정의당을 우리가 그냥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이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하고 매우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내일이 3일차 방송인데 내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설날도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시청료 월세 특기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끄럽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